자, 이번 순서는요, 재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새 이제 검찰 개혁이 최대 이슈인데, 네. 우리 재계에도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오스코가 늘 사회이사 이력을 분포를 하는데 예. 꽤 오래 했어요. 예. 지난 7, 8년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30대 그룹 사회이사에 관료가 많다는 건 우리가 널리 이제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아는 사실이죠. 예. 저희가 그 부분을 2013년부터 발표를 하면서 관료 출신이 40%가 넘는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관료를 좀 세분화해 보면 관료도 뭐 다 같은 관료라고 다 같은 힘 있는 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경제 있는 관료가 크게 있죠. 나누면은 이제 경제부처 관료가 있고, 그렇죠. 이제 뭐 사회나 뭐 네. 이런 감찰기관이 있고, 그렇죠. 뭐 예. 행정기관이 예.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 뭐 본부터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30대 그룹 사회이사의 관료 출신들의 비중 순서가 힘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계에 있는 그룹사들이 힘 있는 권력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 힘의 순서에 따라서 더 많이 사회이사로 방패막이니까 초빙하는 게 맞는데 그 힘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재미있게도 최근 5년 사이에 검찰 출신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재계 총수나 이런 분들도 각종 비리로 네. 검찰에 수사를 받거나 네. 구속이 되거나 또 실제로 이제 실형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검찰 쪽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현직은 아니고 다 이제 퇴임하신 분인데, 예, 그렇죠. 퇴임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이제 정관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검찰 분들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거나 뭐 대형 로펌에 대부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죠. 서로 또 뭐 정관 내용 같은 것도 충분히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대기업의 사회이사로서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로펌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로펌으로 가면은 이제 뭐 보수는 더 많죠. 근데 좀 다른 좀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후배들 통해서 이제 뭐 형량 뭐 이랄지 이런 거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임무를 맡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용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해서 궁금하지만 사회이사는 이제 사회이사의 방식으로 또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사회이사의 역할은 이제 기업의 보딩 멤버라 하면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딩 멤버는 누구를 견제해야 되냐 하면은 경영진을 견제합니다. 그렇죠.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네. 왜냐하면 경영진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는 거 못하는가는 이 사회이사들이 일종의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늘 말했지만 우리나라 사회이사는 그 역할보다는 방패막이로서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고위 관료들의 출신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한 건가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대 그룹의 상장사들은 사회이사를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이사들의 이력을 다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이분이 어느 출신인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 500개 그룹, 500개 30대 그룹의 상장사가 약 200한. 상장사만 조사한 건가요? 상장사만 조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희가 2015년도부터 추적을 해봤어요. 15년도부터 총 관료 출신 220명에서 258명으로 늘었죠. 밑에 보시면. 자, 그런데 요 분들의 전직 이력을 다 추적을 해서 했더니 이제 요 상위로 올해 기준 상위로 숫자를 세워봤어요. 검찰청이 가장 많았어요. 43명, 16.7%. 그다음에 국세청 출신이 39명에 15% 법원이라면 판사 출신이죠. 네, 사법부니까 판사 출신들이 28명.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장관, 기재부에 있는 사람 23명, 공정거래위원회가 21명, 금융위원회가 17명, 청와대가 12명.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저는 기업들이 무수하는 힘의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게 5년 전에는 국세청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네요. 그쵸? 1등 1등이 바뀌었어요. 요 5년 사이에. 검찰이 2등이었습니다. 예예. 그 5년 사이에 국세청 출신들은 인원수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비는 거죠. 이제 비중이 17.7에서 15.1로 검찰이 거죠. 예. 확 늘어났습니다. 예. 예. 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검찰 출신들도 특수부에 가면 우리 소위 지금 말하는 특수부에 가면 주로 세금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 특수부 조사 들어가면 무조건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검찰 출신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검찰 출신이 늘어난다. 지금 그 특수부를 폐지하라는 이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특수부를 폐지하면 검찰 특수부. 그렇죠. 예. 검찰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 특수부가 그 특수부의 조사를 하는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노하우가 있어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폐지하는 쪽의 이론은 뭐냐 하면 그 특수부 일을 분배를 시키면 주면 된다. 조사권을 수사관의 조사권을 예를 들어서 세무 쪽은 국채로 줘라. 금융거래 쪽은 금융위원회 주면 된다.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주면 된다. 그렇게 분산만 하면 되지 왜 너희들이 다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반대쪽의 이야기고 검찰은 특수부의 노하우가 하나 좀 생긴 게 아닌데 이걸 바꾸면 어떡하느냐 이런 논리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어쨌든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제안을 했고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줄일 것이냐 단계적 축소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일본 예를 들면 일본 특수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 4,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부가 제가 알기로 한 4,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일본도 검찰에 수사권이 있긴 한데 그 수사권이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특수부가 그 국세청 권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권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수사권이 있으니까요. 조사권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훨씬 더 수사권이 강하죠. 더 무서워하겠죠. 이거는 형법이니까 기소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쪽은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구조니까 기업이 누굴 더 무서워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데이터를 집적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권력의 힘이다, 힘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순위죠, 권력 순위. 권력 순위죠. 네. 네. 근데 보면은 검찰의 그 비율 자체는 크게 늘진 않았어요. 숫자는 늘었지만, 그죠? 15.9에서 17로 예. 거의 뭐 1%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0.8%. 네. 그러니까 어떤 숫자도 숫자는 늘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관료가 더 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관출신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제 숫자는 이게 크게 늘진 않았는데 비율이 줄었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조직이 더 이제 재계 쪽에서도 힘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사실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 뭐 이제 사진 보면 대박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더 있어요. 더 많은데 일단 그 이기남 법무장관은 검사 출신이시고 예. 박근혜 때 지금 잘 아시죠? 현재 기아동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중규 전 검찰총장 현대글로벌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작년까지 삼성전자의 사회이사를 6년간 맡고 계시다가 퇴사하셨습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현재 삼성생명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하나생명 사회이사를 맡고 계세요. 박용석 전 대검 차장 롯데케미칼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보면은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회사로도 가시네요. 많이 가죠. 네.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GS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요. 정진영 전 민정수석, 검찰 차장 출신이죠. 신세경텐 사회이사고 전성관 전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다가 안 되신 분이긴 한데 그렇죠. CJ 두산 두고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서울지검, 특수부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 기업에서. 예. 그다음 서울지검. 인지 수사를 하는 데죠. 그렇죠. 특수부지를 선호하고 그다음 선호하는 곳이 서울지검이나 인천지검의 동부지검, 남부지검까지 이 지검장들을 선호하고. 아무래도 인지 수사를 하는 그런 이제 무섭죠. 애들은 무섭잖아요. 이게 언제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알아서 수사를 하는 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게 금융회사나 이런 데 관련된 재판을 하거나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있냐 이거죠. 이분들 공통점이 네. 현재 다 광장이나 김현장의 높음에 몸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그 커넥션은 뭐 정관용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그 사건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로프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다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들로 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회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이제 그 금융회사의 경험이 많아서 뭐 재판 관련 재판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이제 뭐 검찰이나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이사의 본질을 좀 놓고 봐야 돼요. 예. 사회이사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성이에요. 그 기업이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검찰총장이 뭐 심순하신 분을 보면 GS 그룹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사회에서 두 번째 덕목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최고인데 독립성에 대해서도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알 수가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 권력이 재계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뭐 그걸 어느 법적으로 회사든 하자는 없지만 그렇죠. 사회사로 갈 수 있죠. 뭐 모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제조업체 또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금융회사에 사회사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거기 사회사의 80%는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있고 또그 재밌는 거는 요 분들의 고위 관료를 하면 그 직급으로 1급 실장급 이상부터 1급 차관, 장관, 뭐 총리 이상까지 뭐 이렇게 해봤더니 재밌게도 그 문재인 정권 출신은 당연히 없겠죠. 재임 중이시니까 이렇게 맞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가 제일 작아요. 이 말이 뭐냐면 현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출신의 고위 관료를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퇴임했단 말이에요. 퍼센트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때문에 17년도부터 이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17년, 18 보통 이제 정관예우가 가장 센 게 언제입니까? 퇴임하고 직추죠. 네. 그럼 당연히 저는 이 데이터에서 이게 뭐냐면 임명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어요. 이 박근혜 정권 때 가장 많았어야 될 요 18, 19년도가 되면 박근혜 정권 때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가 15, 16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명박 정부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맞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사람이 없다. 기업이 기피한다. 대신에 누굴 택했느냐?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은 이때는 기피를 이건 이제 전직을 활용했겠죠. 줄여야 됩니다. 조금면 전 정권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네. 이 비중이 비슷하게 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렇죠. 네. 조금 줄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줄면서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인데 여기가 줄면서 여기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정관예우가 맞다면. 근데 다시 이쪽이 늘어난다는 게 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권이 끝나기 전에 나온 사람들은
재임 중에도 사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적- 보는 거죠. 적죠. 정권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가죠. 간다고 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고위공무원에서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급은 차관급이다. 가장 실무급이죠. 예, 장관은 어차피 낙하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장관이 이제 장관급이 사회사로 가서 활동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좀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차관급을 잘 선호합니다. 예, 그런데 차관급은 되게 이제 정통 관료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네트워크와 그 정관의 열을 가장 그렇죠. 잘할 수 있는 예, 게 차관급입니다. 기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앞에 데이터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들은 힘 있는 기관의 눈치를 보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걸 제시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하죠. 그렇군요. 이게 그 관료를 그러니까 사회사를 직급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건 이렇게 처음 나온 데이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200여 개 기업을 그냥 전부 다 샅샅이 전수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저 친구가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검찰 출신이 압도적으로, 또는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늘어나고 어쨌든 간에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이제 그걸 보여주는 네. 이제 최근 검찰 개혁 이슈가 대한민국은 판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 내지 못한다. 제가 다음 국회의원 300명도 다 조사를 해볼 생각인데 그렇군요. 거기도 법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잘못 선택하셨어요.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이런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유익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